엄마, 이 흉터 기억하세요? 그 흉터, 네가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30년 동안 딸이 버렸다고 믿어온 어머니가 왜 딸의 손에 흉터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병원, 6인실 병동 창가 쪽 침대. 오후 늦게 기울어진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하얀 시트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병실 안에는 링거줄이 흔들리는 소리와 옆 침대 환자의 낮은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74살 이말순 할머니는 그 빛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어딘가 아주 먼 곳, 시간 너머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 혜진이 체온을 재러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의 밝은 얼굴을 가진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링거줄을 확인하고 혈압계를 감고 수치를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그 모든 과정 동안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먼 곳을 향한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좀 어떠세요? 혜진이 체온계를 거두며 물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 씨, 네 할머니, 나 부탁이 하나 있어. 혜진이 수첩을 덮고 침대 옆에 가까이 섰습니다. 이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고 말 사이사이에 긴 숨이 끼어들었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진단을 받은 게 6달 전이었고 그 6달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치료는 2달 전에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의사가 말했을 때 이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담하게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런 할머니가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수진이 한 번만 보고 싶다. 혜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수진이요? 따님이세요? 이말순 할머니가 다시 천장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야. 근데 30년째 소식이 없어. 내가 먼저 연락을 못했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지. 그게 후회가 돼서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잡았습니다. 이말순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고 뼈가 도드라져 있었으며 손마디마다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는 알고 계세요? 몰라. 30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 내가 찾을 생각을 안 했어. 그게 지금 이렇게 무겁네. 병실 안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병원을 나가면서 사회복지사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민등록 열람 신청과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이말순 할머니의 아들 동수, 딸 수진. 2자녀 중 동수는 연락이 닿았지만 수진은 주소지가 여러 번 바뀌어 있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수진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낮잠에서 막 깬 참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링거줄을 확인하고 창밖을 보는데 문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여자. 화장기가 없었고 눈이 약간 부어 있었으며 입술을 꽉 다문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야 할지 서 있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그 얼굴도 흘렀습니다. 어렸을 때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말순 할머니는 알아봤습니다. 눈매가 같았습니다. 눈가에 잡히는 그 선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딸의 것이었던 그 선이
수진아. 이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이 한 음절씩 끊어졌습니다. 이수진은 그제야 발을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가오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창가 쪽으로, 링거줄 쪽으로, 바닥 쪽으로 흘렀습니다. 침대 가까이에 와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서 있는데도 그 사이에는 30년의 침묵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겁고 두껍고 어느 쪽도 먼저 치우지 못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잡아도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손과 손 사이에 있었습니다. 앉아라. 그게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빛이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혜진이 들어와 이수진을 확인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때 이수진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이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가 물을 마시기 힘들어 보이자 이수진이 말없이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의 눈이 물컵이 아닌 다른 곳에 멈췄습니다. 딸의 손등이었습니다. 손등 위로 길게 손목 쪽에서 손가락 쪽까지 이어지는 흉터, 오래된 화상 흉터였습니다. 피부가 쪼그라들고 색이 달라진,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었습니다. 물컵을 건네는 동작에서 카디건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그 흉터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흉터를 알았습니다. 처음 보는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겨울밤에 생긴 흉터였습니다. 수진아. 이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뭔가를 막 알아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손등. 이말순 할머니의 눈이 그 흉터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이말순 할머니는 기억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취했고 그날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날과 다른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날은 주전자가 날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담긴 주전자가 이말순 할머니를 향해 날아오던 순간 어린 딸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주전자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딸의 손등으로 쏟아졌습니다.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혼란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그날 딸의 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딸의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어딘가에 있던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두 가지를 연결했습니다. 딸이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버렸다고. 30년 동안. 엄마, 제 손등 아직 기억하세요?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흉터 내가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병실 안에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물컵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아졌습니다. 이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흉터를 30년 전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흉터를 창밖의 햇살이 더 길게 기울었습니다.
병실 안린거줄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아까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아까의 침묵이 30년의 거리였다면 지금의 침묵은 30년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이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평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그 평탄함 아래에 무언가 가득 차 있다는 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그날 일부러 간 게 아니었어요. 이말순 할머니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없어지면 엄마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엄마한테 손대지 않겠다고. 그 말을 믿었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말순 할머니의 손이 시트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손이 이렇게 됐어도 그냥 갔어요. 엄마가 다치지 않는다면 그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마지막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으면서도 참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는지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아는 방식으로 이말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버림받은 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딸이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버림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딸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손에 흉터를 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 사실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30년이 지나서 병실에서 죽음 앞에서야 왔습니다. 수진아, 네, 미안하다. 이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링거줄이 흔들렸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조용한 병실에서 30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혜진이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지만 이말순 할머니가 보호자 동의를 했고 혜진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이수진은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약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볼이 많이 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휘었고 숱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손이 작아 보였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의 피부가 얇고 투명했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의 흉터를, 그리고 다시 어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수진은 22살에 집을 나갔고 지금 52살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았고 일을 했고 아팠고 낳았고 또 아팠습니다. 결혼을 한 번 했다가 헤어졌고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안 한 날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이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으니까요. 생각하면서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떠난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그 생각이 30년을 눌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말순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이수진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졸다가 깬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카디건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밤새 있었어? 이말순 할머니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지 그랬어.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색함과 어색함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무언가가.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죽을 조금 먹었습니다. 이수진이 숟가락을 잡아줬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죽을 받아 먹으면서 딸의 손을 봤습니다. 그 흉터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딴 곳으로 옮겼습니다. 점심이 지나서였습니다. 혜진이 들어오면서 조용히 이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복도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이수진이 일어서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상태 1달에서 2달 정도 남은 것 같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물론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통증 조절하면서 편하게 계시도록 하는 게 지금 목표예요. 가족분이 자주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할머니가 어젯밤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수진이가 와줘서 다행이라고. 이제 좀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수진이 복도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마당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자 잎이 흔들렸습니다. 이수진은 그 나무를 보면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이말순 할머니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뭐라던? 아무것도요. 상태 설명해줬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 나 알아. 이수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1달에서 2달이래요. 이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몸이 아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어떻게 살아? 뜬금없는 질문처럼 들렸지만 이수진은 그 안에 30년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질문이 이제야 나온 것이었습니다. 혼자 살아요. 작은 도시에서요. 꽃집 해요. 꽃집? 네. 작은 거요. 그냥 저 혼자 꾸려가는 거예요. 이말순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꽃 좋아했었지. 어릴 때. 이수진이 살짝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지. 봄마다 뒷산에서 진달래 꺾어오던 거. 엄마 머리에 꽂아주던 거. 이수진은 그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자신도 기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던 날들, 집이 조용했던 날들,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엄마, 응,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 날들. 이말순 할머니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다. 그 말이 병실 안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이수진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꽃집은 아는 사람에게 잠시 맡겼습니다. 아침에 와서 죽을 떠드리고 오후에 산책을 도왔습니다. 이말순 할머니가 걷기 힘든 날은 휠체어를 밀었고 조금 걸을 수 있는 날은 팔을 내줬습니다. 병원 마당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나무 아래 벤치에 자주 앉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뭔가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말순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날 이후로 어디 있었어? 집 나가서. 이수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서울로 갔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손이 이래서 일을 못할 것 같았는데 치료하고 나서 일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꽃 관련 가게에서 일하다가 결국 제 가게를 냈어요. 무서웠겠다. 혼자서. 무서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말순 할머니가 딸의 손을 봤습니다. 흉터가 있는 그 손을. 그 손으로 꽃집일을 하니 이 손으로도 꽃은 잡을 수 있어요. 이말순 할머니가 말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응, 저 원망 안 해요. 이말순 할머니가 딸을 봤습니다. 엄마가 몰랐으니까요. 몰랐던 거잖아요. 알았으면 달랐겠죠. 그러니까 원망 안 해요. 그 말이 이말순 할머니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위로로 들렸는지 아니면 더 아프게 들렸는지 이말순 할머니는 한동안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더 봤어야 했어. 더 물어봤어야 했어. 내 말을 한 번만 들었어도, 내 손을 한 번만 제대로 봤어도. 이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응, 됐어요. 이제 그 짧은 말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됐다는 말이 용서라는 뜻인지, 그만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무언가가 자리를 잡는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세 가지 다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말순 할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이수진의 외삼촌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70 중반의 노인으로 경상도에서 올라온 분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다가 이수진을 보고 멈췄습니다. 수진이? 이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삼촌. 외삼촌이 이수진을 한번 보고 이말순 할머니를 보고 다시 이수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말순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수진이 왔네. 이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어. 외삼촌이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이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삼촌이 오래전부터 내 얘기를 알고 있었어. 근데 말을 못했어.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 내 아버지가 무서웠고 내 어머니가 알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이수진이 외삼촌을 봤습니다. 삼촌도 알고 계셨어요? 그날 밤 일을. 어느 정도는 나중에 듣게 됐어. 근데 이미 내가 없어진 다음이었어. 찾으려 했는데 너도 연락을 안 하고. 찾으셨어요? 한 번은 찾았어. 서울에서 일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거든. 근데 가게가 바뀌어 있어서 결국 못 만났어. 이수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찾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외삼촌이 이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내가 수진이 연락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진작 얘기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이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탓 아니야. 다 지난 일이야. 외삼촌이 이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옆에 있어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간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말순 할머니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마당에 나무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없어서 나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잠든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생일마다 시장 입구에서 멀리서 보고 갔습니다. 잘 계신지만 보고 갔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가도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딸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빗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런 날들이 며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사이 이말순 할머니가 혜진에게 뭔가를 부탁했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그것을 받아서 처리해줬습니다. 이수진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알게 된 건 며칠 뒤였습니다. 혜진이 이수진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수진 씨한테 드리라고 하셨어요. 직접 드리기 쑥스럽다고 제가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수진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었습니다. 두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얇고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물어봐도 되냐고 했더니 수진이가 열면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수진은 봉투를 손에 들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가 쪽 구석에 서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삐뚤었습니다. 힘이 없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가 아주 공들여 써진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이수진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글을 잘 못 써서 이게 최선이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다 쓰면 내가 읽다가 힘들 것 같아서 짧게 쓸게. 미안하다. 내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어. 내가 앞에 있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엄마가 너무 내 것만 봤어. 내 힘든 것만 봤어. 그 사이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몰랐어. 그날 밤 내 손을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치료를 시켜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 다음날 내가 없어졌을 때 왜 없어졌는지를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30년 동안 엄마는 내가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았어. 근데 그건 틀린 거였네. 내가 엄마를 지키려고 간 거였네. 그걸 이제 알았어. 너무 늦게 알았어. 수진아, 꽃집 잘해라. 그 손으로 예쁜 꽃 많이 피워. 엄마는 내가 꽃집 한다는 거 듣고 잘 어울린다 싶었어. 봄마다 진달래 꺾어오던 아이니까. 사랑한다. 많이. 엄마가. 이수진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접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줄기가 흘렀다가 또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닦으면 또 흘렀습니다. 이수진은 닦는 것을 멈추고 그냥 두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말순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 이수진이 어릴 때 기억들,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날들, 슬픈 기억들 사이에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봄에 진달래를 꺾던 날, 처음 떡볶이를 해먹던 날, 이수진이 처음 글씨를 배우던 날, 이말순 할머니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수진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그때 공책에 이름 쓰는 거 어렵다고 울었잖아요. 울었지. 1시간 넘게 울었어.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다 쓰고 와서는 봐달라고 하더라고.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지. 그때 얼마나 기특했는지.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들이 병실 안을 잠깐 밝혔습니다. 혜진은 그런 날들을 문 앞에서 가끔 봤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서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말순 할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새벽에 통증이 심해졌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들어왔고 추가 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수진은 연락을 받고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병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상황이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이수진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이제 많이 가까워졌어요.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곁에 계세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로 들어왔을 때 이말순 할머니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처치가 끝나고 조용해진 병실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여기 있어요, 엄마. 왔어? 왔어요. 이말순 할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이수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이말순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있어요. 여기. 혼자 가는 게 무서워. 혼자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이말순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손의 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나 이수진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말해요, 엄마. 이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그 말이 병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이수진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나도요, 엄마. 이말순 할머니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뭔가를 다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자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 깰 때마다 딸의 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이말순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이수진을 봤습니다. 딸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것 같았지만 손은 잡고 있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딸의 손을 봤습니다. 흉터가 있는 그 손을.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뜨거운 주전자를 막은 이 손이 이 손에 흉터를 남기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멀리서 생일마다 시장 입구에서 몰래 바라보는 것으로 지켰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흉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말을 한 번만 들었어도, 내 손을 한 번만 잡았어도. 이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그때도 알았어요. 엄마가 사랑한다는 거. 표현을 못한 거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알았어요. 이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네. 생일마다 시장에 왔었다고 했지. 네. 나 알았어. 이수진이 멈췄습니다. 뭐를요?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 어느 해부터인가 느꼈어. 눈이 있다는 게. 근데 돌아보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상한가 했는데. 이수진이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확신은 못했어. 근데 어떤 해는 느낌이 왔어. 수진이구나 싶은 날이. 근데 돌아볼 용기가 없었어. 저도요. 둘 다 바보였네.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웃었습니다.
바보였어요, 우리.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병실 안을 잠깐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말순 할머니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수진은 손을 잡은 채로 있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의 호흡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이수진은 그걸 느끼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간호사 혜진이 야간 순회를 돌다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수진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을 봤습니다. 이수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잠깐 더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의 얼굴 위에 그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수진은 한동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밤과 낮 사이 아직 색이 정해지지 않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의 흉터가 아침빛 속에서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그 흉터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습니다. 이 손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 손으로 꽃을 심었습니다. 이 손으로 오늘 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외삼촌이 내려왔고 병원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혜진이 이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편안하게 가셨어요. 수진 씨 오고 나서부터 얼굴이 달라지셨거든요. 좋아지셨어요, 마음이.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많이 돌봐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꽃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도시의 작은 꽃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꽃 냄새가 났습니다. 맡을 때마다 좋은 냄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냄새였습니다. 이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꽃들을 살폈습니다. 시들어가는 것들을 솎아내고 물이 필요한 것들에 물을 줬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늘 보이던 흉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그 흉터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뭔가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흉터를 감싸던 손이 기억났습니다. 차갑지 않던 손이, 떨리던 손이, 그 손이 흉터 위에 얹혔던 그 감촉이. 이수진은 왼손으로 오른손 흉터를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꽃집 창밖으로 봄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의 꽃집에 있는 꽃들이 그 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붉은 것, 노란 것, 흰 것. 다 다른 빛깔의 꽃들이 제각각 피어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흉터를 감싼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오늘도 꽃집을 열었습니다. 이 손으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보고 싶지만 먼저 연락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말순 할머니와 이수진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30년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결국 만났습니다. 결국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말을 했습니다. 가장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이른 날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꺼내지 않으면 닿지 않습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수진의 손등에 남은 흉터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어린 딸의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한 마음, 전하지 못한 말들이 흉터처럼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